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로 부모님과 함께 식당 일을 하고 있어요. 한때 절 구박하던 시어머니는 본인의 식당을 말아먹고 알아눕고, 잘난 맛에 살던 남편은 제발 자기를 다시 받아달라며 애원을 해온 일이 있었죠. 제게 잘해줬더라면 잘 풀릴 수 있었던 본인들의 인생이었지만, 일을 망치게 된 그들의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고 해요.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야, 손님들한테 자꾸 서비스 주지 말라고 했잖아. 소주 하나 3,000원 넘는 걸 공짜로 주면 어떡해? 알바생이 다른 테이블에 나가야 할 걸 잘못 주는 바람에 15분이나 지연이 돼서 그런 거지. 손님들 평판 관리가 잘 되어야 가게도 잘 될 거 아냐. 어차피 저런 사람들 챙겨봐야 가게 평판에 별 도움도 안 돼. 그럴 바에는 그냥 얼른 내보내고 테이블 회전율 높이는 게 훨씬 낫다는 거 몰라? 너는 어떻게 식당일 도운 지 1년이 넘도록 발전이 없냐? 장사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당신도 식당 일 돕게 된 거 나랑 차이 얼마 나지도 않잖아. 나랑 결혼하기 전만 해도 날백수나 다름없던 사람이? 뭔 날백수야? 내가 공중파 오디션 프로그램에 그래도 예선 통과는 밥 먹듯이 한 사람이야. 예선 통과 횟수만 20회는 넘는다. 탈락 횟수만 20회가 넘는다는 뜻인데 그게 자랑이야? 아니, 그 얘기는 당신도 어차피 싫어하니까 이쯤 하고, 언제는 나보고 식당 일 잘한다며? 그야 식당에 일손이 부족했으니까 입 발린 소리 한 거지. 솔직히 네가 요리를 잘하냐? 설거지를 빠르게 하길 하냐? 내가 원래 완벽주의가 있어서 꼼꼼하게 하느라 그래. 그래도 내가 설거지한 게 어머님이랑 당신이 한 것보다는 훨씬 깔끔하더만. 저번에 젓가락 끝에 고춧가루 묻어있는 거 보고 손님이 많이 불쾌해하셨던 거 기억 안 나? 이러니까 네가 안 된다는 거야. 너 장사했으면 100% 망했다. 생각을 해봐. 젓가락에 고춧가루 묻어있으면 그냥 다른 걸로 교환하면 그만인 거 아냐. 까다로운 애들 비위 다 맞춰줄 생각으로 장사하면 한도 끝도 없어. 나도 모든 사람들 비위 맞춰줄 생각은 없어. 단지 기본이라 생각되는 위생이며 요리 맛 정도는 신경 쓰고 가자는 거지. 아이고, 장사 도운 지 1년 됐다고 네가 박사라도 된 거 같아? 예전에 아빠가 식당 일 한 적 있다고 말했잖아. 그리고 대차게 말아먹었다며. 식당은 잘 됐는데 친구분 빚보증 서시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몇 번을 말해. 네, 변명하시는 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장인 식당일 도우면서 네가 망하는 법 열심히 배웠다는 거 잘 알겠으니까 적당히 하자. 요즘 나 요리 학원도 다니는 중인데 스트레스 받게 하지 좀 말자고. 가게 물려받기 위해서 요리 실력 늘리려는 거잖아. 그럼 당신도 식당에 기본적인 애정은 있다는 거 아니야?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엄마도 어차피 식당 일에 반쯤 손 놨잖아. 당장 오늘만 해도 대목이라 사람 정말 많을 때인데 친구들이랑 놀러 간 것만 봐도 알잖아. 이런 상황인데 내가 당신 말에 휘둘리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가게 방침을 막 바꾸고 그래야겠어? 당신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다는 건 잘 알겠어. 일단 나도 이 문제로 더 따지지는 않을게. 일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앞으로도 영영 따지지 말고 그냥 시키는 거나 잘해.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시키는 거 잘해. 조만간 아주버님이랑 형님이랑 다들 같이 여행 가기로 했다면서? 당신 마당발이라고 어디로 갈지 다 코스 짜놓겠다고 해놓고 지금 그거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있잖아. 귀찮다고 자꾸 미뤄두지 좀 말자. 당신 이것저것 일 버리기만 하고 정작 중요한 건 놓치는 사람이니까 미리 하는 얘기야. 아우, 이놈의 잔소리. 적당히 좀 해. 지친다, 지쳐. 가게 평판이 점점 나빠지면 당신이 해야 할 일 힘들어지니까 도와주려는 거잖아. 왜 내 의도를 자꾸 꼬아서 해석하고 그래? 됐으니까 안 된다 뭐다 하면서 부정적인 소리만 자꾸 나불거리지 말라고 좀. 당신도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학원까지 다니며 배우는 거잖아.
문제를 직시해야 해결책이 생기지. 외면하고 있다고 저절로 막 해결이 돼? 꼼꼼하게 일 잘하던 알바도 멋대로 혼내고 자르기나 하고 말이야. 민우는 내가 자를만 해서 자른 건데 뭔 참견인데? 손도 느리고 영 별로였어, 그 자식. 적당히 진상들 무시하면 되는데 달래고나 앉았는데 내가 속이 안 터져? 민우 아니라 정민이잖아. 몇 달을 봐놓고 이름도 기억 못하고 있었어? 그리고 손님들 컴플레인 심한 거 케어해준 애한테 그게 할 말이야? 그래, 너 참 잘났다. 야, 이렇게 나불거릴 열정으로 나 칭찬이나 좀 해주고 엄마 말이나 잘 들어주면 안 되냐? 지가 세상에서 제일 옳고 똑똑한 사람이지. 어휴. 당신도 어머님 말투 따라하는 거야? 내가 그 말 듣기 진짜 싫다고 말했을 텐데. 그러니까 잔소리를 적당히 하지 그랬어. 더 심한 말 튀어나오기 전에 좀 다물자, 응? 식당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하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시어머니는 가게 일을 도울 일손이 부족하다며 저와 남편에게 요청을 하신 게 1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가게 일에 마음이 떠서 놀러만 다니시고 있고 남편은 매사가 대충의 건성인 사람이라 가게의 평판이 점점 나빠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는데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봤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아 마음이 갑갑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남편만 싸고 돌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었고요. 너 우리 둘째 창식이 무시하는 거냐? 애가 노래한답시고 새길로 좀 빠지긴 했다만 그래도 어릴 때는 영재 소리 듣던 녀석이었다. 그런데 네가 식당 일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안다고 참견질에 잔소리질이니? 그이가 뭐라고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식당 평판 떨어지면 저도 같이 힘들어지는 건데 이유 없이 참견을 하지는 않죠. 그래, 네 고견을 한번 드러나 보자꾸나. 식당 일 20년 넘게 한 이 시모에게 한 번 1년씩이나 배운 네가 말해보렴. 물론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같이 식당 잘 꾸려오신 건 존경하고 대단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식당은 뭐니 뭐니 해도 음식의 맛이 좋아야 하고 위생이 따라줘야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남편도 그렇고 아르바이트생들도 그렇고 식재료 관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설거지도 대충대충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나도 그 얘기 미리 전해 들었다. 덕분에 테이블 회전율도 높아지고 알바생도 하나 덜 쓰게 됐으니까 당장 수입은 더 늘었잖니. 식당 일 1년이나 배워놓고도 네 머리론 숫자 계산이 안 되는 거냐? 너도 대학 나왔다고 하지 않았니? 수입이 당장 늘기는 했는데 손님들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렇죠. 식당 별점이며 평가들 확인해 보니까 위생 문제로 지적하는 손님들도 많았고 남자 직원인지 사장이 불친절하다는 댓글들도 많이 보여서요. 애가 요리 학원 다닌다고 열심히 하고 집중하는 마당에 응원은 못 해줄 망정 그런 지적질이나 하는 건 정말 꼴보기가 싫구나. 내가 하나 물어보자. 너는 이 식당 망하게 하고 싶은 거니? 듣자 하니 막 손님들한테 소주며 음료수며 네 것인 것처럼 기분 내면서 퍼주고 있다던데? 아니요. 망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손님 많아지게 하고 싶고 만족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죄송한 일 있으면 서비스라도 하나 더 드린 거고요. 주인의식을 가져서 정말로 열심히 한 건데요. 어디서 시어미가 말하는데 말대꾸야. 보기에 미달이니까 나도 한 소리를 하는 거다. 그럼 손님이 정말 화나고 이러면 고기 나갔던 거며 계산할 비용이며 다 물려줄 수도 있겠네?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고, 얘가 경제관념이 이렇게 없어서야. 그래, 너 회사 생활 몇 개월이나 했다고? 대학 졸업하고 3개월 정도 했어요. 그러고 바로 식당 일 돕게 됐고요. 3개월밖에 회사 생활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세상 물정에 어둡지.
너처럼 이상론으로 가게 일을 한다고 술술 풀릴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부자겠다. 어머님, 제가 회사 생활하다가 식당 일 돕는다고 퇴사를 한 거지. 일 못한다고 잘린 게 아니잖아요. 세상 물정이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고 제 나름대로 식당 일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한 것도 있어요. 그래, 사돈 양반 식당 일 도왔던 것도 들었다. 듣자 하니 쫄딱 망했다던데 헛공부한 거 잘 알겠구나. 앞으로도 이 시어미한테 가게 일 관해서 또 뭘 가르쳐 줄 생각이 드니? 혼날 거 각오하고 말씀드리자면 가게 평판을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시간 좀 걸리더라도 위생 철저하게 하고 안 좋은 재료 주는 곳 대신 새로운 곳이랑 거래도 트고요. 그게 다 시간이고 돈인 건 왜 몰라? 허이고 얘기만 들어보면 아주 지가 요리 전문가가 따로 없구나. 그렇게 자신이 있고 잘났으면 네가 식당을 따로 차리든지 하렴. 지 혼자만 세상에서 제일 옳고 똑똑한 사람이지. 어휴, 답답해. 시어머니며 남편에게 식당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아무리 의견을 제시해도 저만 이상한 사람을 취급받으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식당 일을 해본 적 있던 아빠에게 상의를 했는데요. 말해봤자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해봐야 뭐하니? 너만 스트레스 받을 뿐이니 관둬라. 거 안 그래도 쭉 지켜보니까 사돈 양반이며 사위며 성격 만만찮은 사람들이던데. 나도 알지. 아는데 가게 일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그래. 네가? 나 식당일 도울 때는 별 관심 없어 하는 것 같더니. 그때는 내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에 더 관심 많을 때였고 지금은 요리하는 게 재미있고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주는 게 좋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솔직하게 아빠 생각을 말해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사돈이랑 사위가 하는 말이 100번 옳기는 하지. 단기간에 돈 많이 벌고 폐업할 거라면야. 그럼 오랫동안 가게 하려면?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신경 써야 하는 거지. 오늘 가게 온 손님한테 조금 서비스가 미흡하다고 가게가 하루아침에 망하진 않아. 그런데 그 손님이 다음에도 찾아오게 하고 단골로 만들고 입소문도 퍼지게 하려면 서비스가 기대한 이상으로는 제공이 되어야지. 지금 가게 요리는 맛이 있고 사돈은 요즘 가게 일에서 거의 손 뗐다며. 아버님 살아계셨을 적에 내가 가게 찌개류들이며 반찬 맛봤었잖아.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많이 죽었지. 여전히 먹을만 하기는 한 정도지만. 위생 수준은 영 별로라더니 그건 요즘 어떤데? 내가 신경 써서 깨끗하게 하려는데도 기를 쓰고 말리고 있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알바생도 남편이 돈 주는 사람이라 그런지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젓가락에 막 고춧가루 같은 거 묻어 있다거나 마늘에 곰팡이 있다거나 할 때도 있거든. 그런데도 위생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빨리빨리 시키라 속이 터진다. 정말. 손님들도 줄어들고 있고 평판도 안 좋아지고 있다며. 그럼 길어야 1년 가겠네. 1년? 농담이지? 이제 나 가게 일에 막 재미 붙고 있고 좀 알겠다 싶은 참인데. 정 그러면 네가 가게 하나 따로 차려보는 건 어떠냐? 무슨 말이야? 가게를 따로 차리다니? 사실 너 결혼하게 되면 신혼집 자금으로 쓰게 하려고 모아두던 적금이 있었다. 그거랑 네가 모아둔 돈이랑 보태면 적당한 가게 하나 차리는 건 가능도 하겠지. 그런데 왜 그걸 이제 말해? 나 결혼한 지가 언젠데. 그럼 넌 왜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냐? 나도 후회 많이 하고 있다고 했잖아. 결혼 전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결혼 후에 변했어서 문제지. 그런 걸 알아보는 것도 다 인생 연륜인 거다. 식당일 하게 되면 사람 보는 눈도 철저하게 기르고 도움될 만한 사람들로 가려서 사귀어야 한다.
친구 빚보증 때문에 식당 말아먹은 아빠가 할 말은 아니지. 나도 후회 많이 하고 있다. 어쨌거나 너한테 식당 얘기 꺼낸 건 진심이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거라. 일이 이렇게 풀리려고 그랬던 건가 싶을 정도로 기회가 맞기도 하니까. 기회가 맞다니? 고향 친구 중에 친척이 있는데 병환 때문에 가게를 폐업하게 됐다더구나. 거기 도구며 장비들 헐값에 처분하려고 생각 중이라던데 그것만으로도 돈 상당히 굳을 거 아니냐. 물론 네가 완벽주의자 기질 때문에 철저하게 배우고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다만 세상에는 일단 부딪히면서 배워야 하는 것도 있는 법 아니겠니? 아빠가 많이 도와줄 거지? 택시일 당분간 쉬면서 나 도와준다고 하면 한번 해볼게. 그럼 네 엄마도 끌어들이는 게 좋겠구나. 일손은 하나라도 많아야지. 저만의 식당을 차려보는 게 어떻겠냐는 아빠의 권유를 듣게 되자 많은 고민이 들었죠. 현재 하고 있는 식당 일만으로도 버거운데 식당을 차리는 게 과연 잘 되려나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금전적인 지원은 물론 식당 일을 엄마와 같이 도와주신다고까지 하니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결국 고깃집을 차리게 되었고 제가 생각한 지침들을 적용해 보게 되었죠. 물론 초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너 가게 일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 엄마랑 나한테 다 맡기는 건 무슨 짓이냐. 손님들은 한가득이고 이렇게 오픈 빨 받을 때 더 철저하게 일해야 하는 거 모르냐? 미안. 지금 하는 남편 쪽 가게 일도 완전히 팽개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 그래도 새벽부터 가게 가서 마늘 꼭지며 다 제거한 게 누구야? 엄마 아빠 힘들다고 한 감자며 채소 씻기며 다 손질한 것도 나잖아. 내가 식당 일 할 때도 이렇게 꼼꼼하게 신경을 쓰지 그랬니? 아빠랑 엄마 미어 터지는 손님들 받느라 골병 들겠다. 그럼 안 되니까 책에 잡힐 때까지 사람 좀 더 쓰자. 어차피 서비스 철저하게 할라치면 일손 하나라도 더 많은 게 좋잖아. 그러면 수익은 거의 없는데도? 아빠가 얘기한 게 길게 보라는 거였잖아. 적자를 볼 때 보더라도 언젠가는 올라갈 날이 오겠지? 고기 맛있고 가게 깨끗하고 서비스 괜찮은 식당이 왜 망하겠어. 하긴 사람들 평은 아주 좋더구나. 이대로라면 정말 제대로 대박 날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아빠 마음이 요즘 설레기도 하고 그래. 네 엄마야 잘 될수록 더 겁난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나중에 엄마랑 아빠 모시고 여행 한번 가야겠네. 사실 남편이 지금 가족여행 가겠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 가보고 괜찮다 싶으면 엄마 아빠도 모시고 갈게. 말만이라도 고맙구나. 어쨌거나 우리 딸 빨리 아르바이트생이나 더 고용하거라. 당장 일할 수 있는 인력은 어디 없니? 참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가게 일손 충분하다고 얼마 전에 한 명 또 잘라버렸거든. 초보라 속도가 느리다면서. 느린 사람이면 가게 일하기가 좀 힘들긴 하지. 내가 보기에는 숙련이 덜 돼서 느려 보였던 거지. 그렇게 느리지도 않더라. 그리고 배우려는 열의도 있고 꼼꼼한 편이라 좋을 것 같았거든. 받아놨던 연락처 있으니까 거기 연락해 볼게. 그거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모르겠다. 급한 불이 꺼질지 불이 더 커질지는. 하여튼 얼른 연락이나 해보거라. 다른 사람이 채갈지도 모르잖니. 오픈을 한 지 얼마 안 된 고깃집은 장사가 너무 잘 되어 일손이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전 오픈빨이 유지되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철저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사람을 추가적으로 고용했죠. 제가 사람을 제대로 봤는지 제가 추천한 알바생은 성실하고 꼼꼼하게 일해줬고 덕분에 간신히 남편 쪽 가게 일과 제 가게 일을 병행할 수가 있었는데요.
흥해가는 저의 가게와 달리 남편 쪽 가게는 급속도로 기울고 있는 게 보여 또다시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지간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심각하게 생각이 돼서요. 가게 평점이 날마다 떨어지고 있는데 어머님이 다시 가게 일 좀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하나하나 휘둘리면 장사 못한다. 가게 평점이야 언제든 회복될 수 있는 건데 뭐가 그리 걱정이니? 친구들이랑 티타임 즐기고 있는 중인데 왜 방해질이냐?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손님들이 줄어들고 있는 게 보여서 그렇죠. 그럼 어디 댓글 알바든 평점 알바든 써서 가게 평가를 좋은 걸로 덮으면 될 일 아니냐? 너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도 못하니? 하나하나 내가 다 떠먹여줘야겠니? 아님 창식이랑 의논해서 결정을 하든가. 왜 알아서 생각이라는 걸 못해? 그이한테 말해도 요리 학원 다닌다고 신경을 쓰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밤늦게까지 선생한테 따로 배우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어째 네 말을 들어보면 심사가 단단히 뒤틀려 있는 것 같다? 가게 일에 남편이 영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평소에 서비스 어쩌니 하면서 손님이 왕인 것처럼 굴더니 시모 기분 하나 못 맞춰주고 있잖니. 티타임 즐기고 있는 중인데 계속 말 걸어서 심란하게 할 거냐? 가게 일의 가짜도 모르는 게 어디서 나불나불 세상 지 혼자 똑똑한 것처럼 나대고 있어. 가게 평점은 홍보업체 고용하든지 해서 회복시키면 될 일이니 내가 알아보든지 하마. 앞으로 이딴 문제로 또 설쳐대는 꼴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가 주시할 테니까. 알겠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일시적인 미봉책만으로 넘어가려는 시어머니 때문에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남편에게 이 문제를 상의해봐도 여행 갈 곳을 알아보느라 바쁘다면서 제대로 답변도 주지 않았죠. 덕분에 저는 저만의 식당을 차리게 됐다는 이야기를 꺼낼 틈도 없었습니다. 요즘 학원 다니랴 여행지 알아보랴 정신없는 거 아는데 왜 자꾸 일을 벌여? 너 진짜 나 열받게 하려고 그러냐? 당신한테 말할 게 있다고 했잖아. 정신없고 피곤해서 듣기 싫으니까 그냥 좀 넘어가자. 왜 자꾸 쫑알쫑알 남편을 힘들게만 해? 가게에서 힘들게 한 걸로는 부족하냐? 엄마한테 가게 운영 도와달란 소리는 왜 자꾸 하고? 당신이 제대로 했어봐. 내가 그런 얘기들을 꺼냈겠어? 여행지만 하더라도 당장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뭐 정해진 건 있고? 미국 가기로 결정했고 코스도 다 짜놨으니까 그렇게 알아. 미국? 그걸 왜 이렇게 갑자기 말해? 한 달 전인데 뭐가 갑자기라는 건지 모르겠네. 여권 준비하는 거 얼마 걸리지도 않더구먼. 째건 더 귀찮게 하지 마. 나 요즘 정말 심란하니까. 오늘은 학원 가는 날이니까 컨디션 관리 잘하고 싶거든. 뭐 그렇게 열심히 배우길래 오만 생색은 따로 과외까지 받는다면서? 선생님은 잘 가르치시고? 잘 가르치니까 따로 수업 듣지.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저번에 학원 구경까지 시켜줬잖아.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으로 학원 내부 보여준 거지. 내가 가서 구경이라도 한 것처럼 말한다? 가르쳐 주신다는 선생님은 남자야, 여자야? 그걸 알아서 뭐하게. 시끄럽고 엄마한테 여권이나 만들라고 해. 난 학원에서 배우는 것 때문에 정신없으니까. 어머님한테 당신이 얘기하지. 요즘 나한테 심기 불편하신 상황인데 남편은 학원 일로 정신이 없다는 핑계로 귀찮은 것들은 죄다 제게 떠맡겼는데요. 저는 남편이 학원에서 잘 배우고 있나 구경도 할 겸 학원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성질부터 내는 시어머니에게는 미국에 가게 된 상황이니 저와 함께 여권부터 만들어야겠다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답장이 없더군요. 저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가게를 맡기고 남편이 있을 학원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름만 알 뿐인 학원에 방문했더니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도 거의 없어 의아했던 저는 소리가 들리는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남편은 학원 선생으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 붙어 있다가 저를 보자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그럴 만도 했습니다. 둘은 알몸인 상황이었으니까요. 학원 선생은 놀라 소리를 지르며 옷가지를 챙긴 채 도망갔고 남편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어쩔 줄 몰라 하며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다 당신이 어떻게 여길 찾아와? 설마 나 몰래 미행한 거야? 미행? 네가 보여준 사진에 학원 이름 훤히 나와 있는데 뭔 얼어 죽을 미행. 그리고 이 미친 인간아, 요즘 요리과외는 알몸으로 봤니? 식당일 건성으로 하면서 어째 요리는 열심히 배우나 했다. 결혼한 지 이제 1년 넘은 마누라 두고 한다는 짓거리가 불륜이니, 응? 일단 진정부터 하자.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둘이 하는 짓거리를 본 마당에 무슨 얘길 들어봐. 이 미친놈아. 너랑은 당장 이혼이야. 나도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고 마음이 괴로워. 당신만 괴로운 게 아니잖아. 그리고 왜 얘기도 안 들어보려고 그래? 어떤 사정이 있을 줄 알고? 너는 나 칭찬해주지도 않고 늘 쪼아대기만 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여진 씨는 나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내 자존감 챙겨주는 사람이었다고. 야,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랬어. 내가 당신 칭찬 안 해줬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다. 손님이 조금 띠껍게 대했다고 주먹 날리려던 거 참았을 때 내가 잘했다고 칭찬했지? 요리 학원에서 배우느라 피곤하다면서 매일 침대에서 잠만 잘 때 기특하다면서 내가 손이며 종아리며 마사지도 해줬고 가게 일로는 맨날 나한테 잔소리했잖아. 그것도 가게 일 잘해보려고 의견 제시한 거였을 뿐이야. 그리고 자꾸 잔소리라고 그러면서 무시만 했지 뭐 들어준 적이나 있고? 내 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게 훤히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동안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었다고. 친구 종필이도 잡혀 사는 내가 불쌍하다고 그러더라. 남들이 들으면 당신 욕하는 사람도 절반 이상일걸? 당신이 또 뭔 헛소리를 떠벌리고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일 때문에 바빠서 친구 만날 시간도 없는 사람이었거든. 됐고 깔끔하게 이혼이나 하자. 상간녀까지 같이 묶어서 깔끔하게 대가 치르게 해줄게. 당신 원하는 대로 남들이 판결 내리게 해주면 될 일이고 그럼 불만 없지? 여보, 왜 이래? 우리 회복할 수 있어. 나 정말 앞으로 잘할게. 그래, 여행 갔다 오자. 여행 갔다 오면서 오늘 안 좋았던 기억 훌훌 털어버리자. 응? 미친 소리 그만해. 이 인간아. 냄비로 후려갈기기 전에 닥치라고. 학원 내부에 있던 냄비를 진짜 던질 듯이 집어들자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는 남편. 그 한심한 모습을 보니 뭐라 할 마음도 들지 않아. 저는 남편을 내버려 두고 학원을 벗어났는데요. 이 일을 알 턱이 없는 시어머니에게서는 그제야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간다는 얘기는 들었다. 그런데 네가 거길 왜 따라온다는 거니? 너까지 가면 가게는 누가 보라는 거냐? 무슨 지 팔자에도 없는 여행을 가겠다고 지랄은 지랄인지 원. 절대 안 되니까 가게 남아서 일해. 이 미친년아. 1년 내내 몸 갈아가면서 가게 일 했더니 해외여행도 빠지라고? 2년 이거 사람 새끼 아니네. 진짜. 2년? 너 지금 시어미한테 뭐라고 짓거린 거니? 이게 완전히 돌아버렸구나. 댁 잘난 아들이 바람나준 덕분에 댁이랑 저는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걸랑요? 그러니까 똑똑히 새겨들어. 이 미친 할망구야. 댁가게가 이제 앞으로 망하건 말건 아무 상관도 안 할 거고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허이고 큰 소리 친다만 위자료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받고 앞날 살아갈 생각하면 막막할 거다. 회사까지 힘들어서 때려치우고 식당일 깨작 배운 네가 해봤자 뭘 하겠니? 내 가게가 댁 식당보다 훨씬 잘 나가니까 걱정 마. 이 미친 할망구야.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걸 왜 알려줘야 할까? 우리 남인데. 하여튼 지 혼자 똑똑한 척 다 하더니 제대로 아는 게 없어. 이 미친 할망구.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말해. 저는 시모를 차단해버리고 상간녀 소송과 함께 남편과의 이혼 소송도 진행해버렸습니다. 제가 차린 가게가 워낙 잘 되고 있었던지라 굳이 위자료가 필요할까 싶을 정도였지만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야만 속이 후련할 것 같았거든요. 지긋지긋한 두모자는 제가 차린 가게가 더 잘 나간다는 걸 알고 믿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들었죠. 위자료에 상간녀와의 이별까지 겹쳐 정신이 피폐해진 남편은 가게를 아예 내팽개쳤고 전시모는 혼자 가게를 살려보려다가 오히려 병을 얻은 상황이 되었답니다. 이런 얘기를 전하며 하소연을 해오는 전 남편. 제게 종종 찾아와 제발 마음을 돌리라며 매달렸었지만 영업방해로 신고를 한 이후로는 겁이 났는지 종적을 아예 감춘 상황이네요. 저를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만 옳다고 생각하던 노담 모자에게 제대로 복수해준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